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또 뭐 다른 미술품 전시실에 가서 그림을 볼 때에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흔히 사회에서는 현대 미술 하면은 대단히 막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사실 몇 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만 잘 알면 현대 미술이라고 해도 그걸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술 하면 미술이 역사에서 가만 보면 그 미술 과거에 아주 아득한 과거에는 미술품이 어떤 기능으로서 그림을 잘 그려 3차원의 어떤 대상이 이제 이 평면에 이렇게 갖다 옮기는 건데 그걸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미술에는 기술이라는 그 sul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미술이 자기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해서 요즘은 미술이 많은 철학적 사유를 가지게 하는 그런 그 범위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이 이제 표상이 있단 말이에요. 미술 하면은 사람이 어떤 평면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요구하면서 비슷하게 재현을 해놓은 것 뭐 이렇게 표상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의 상식만 알면 미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미술에 대해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뭐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년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명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오래된 그림이죠. 왜 명작이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거울도 동판으로 두들겨서 막 연마해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진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제 미술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죠. 그런데 그때 그때 당시에 미술품을 애용한 사람들은 돈 있는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미술가에게 화가에게 돈을 주고 어떤 걸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림들에는 다 귀족들이 있죠. 신이나 귀족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년의 기본 그 신분이 사실은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전유물이었던 어떤 미술이라는 곳에 귀족의 어떤 신분의 어떤 계급의 이 차이를 없앤 거죠. 그래서 평범한 하인인데도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도발적인 거였죠. 예, 권력에 대해서 계급에 대해서 도발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년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한 그림이다라고 해서 미술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때에 형상이 또렷한 그림을 구상이라고 하고요. 형상이 또렷지 않은 그림을 이제 추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구상과 추상에서 구상이라는 그림, 형상이 뚜렷한 그림을 왜 사유가 좀 배제된 그림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막 그 행복을 그리고 싶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풍선 달고 웃거나 이런 모습을 뚜렷하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가 그 기쁘다, 행복하다, 막 웃는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그 생각에 저 왜 행복해야 되고 왜 웃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작가 중심의 작가의 자기 감정의 자기 또 생각의 표현을 감상자들은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강압적 또는 강요적 감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쁨을 막 표현하는데 막 추상적으로 그렸어요. 막 이렇게 뿌리고 막 역동적이고 이런 추상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그림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 기쁨 안에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뭔가 기쁨 말고도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대중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악 속에 가사 그대로 내가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사의 흐름에 맞춰서 내 사고가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클래식 음악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률에 따라서 내가 그 감상하는 감상자 주체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게 나온단 말이야. 강요를 받지 않죠. 내가 저 음악을 들으면 너무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픈 이미지가 확 표상이 되면서 음률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감상자들에게 많은 감상의 권리를 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이제 우리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미술품을 볼 때 형상이 막 또렷한 그림과 형상이 뚜렷하지 않는 그림을 볼 때에 형상이 뚜렷하지 않는 그림을 볼 줄 알면요 자의식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형상이 뚜렷한 그림을 보면 뭐예요?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이 감상자 보고 야, 내 형상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니 딱 여대로 인식하고 그걸 느껴라는 강요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그림들은 감상자 주체가 자기 마음대로 감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균 막그 형상이 있는 그림들을 보면 사실은 몇 번 보면 질려요.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뭐 이건 뭐 슬픔을 말하구나, 이건 기쁨을 말하구나. 이 뇌라는 게 의문을 가져야 계속 뭔가를 의문, 왜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겠는데 뻔히 아니까 뻔히 아는 걸 몇 번 보면 어떻게 돼요? 질려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는 게 뭐 나오냐? 미술가들이 얼마나 품을 들여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했느냐에 대해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이 뚜렷하지 않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알 수가 없어요. 이성이 알 수가 없으면 저거 뭘 왜 저렇게 그렸지? 저기 뭘 표현하려고 했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술이 어떤 감상에 대한 몇 가지의 철학적 이런 포인트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는 오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산을 보든 바다를 보든 뭐 세계 자연을 보든 또 사람을 보든지 간에 언어 안에 표현된 이런 명사들을 이제 투영을 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곧 사고의 구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술은 뭐예요? 언어가 아니에요. 미술은 이미지적, 시각적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딱 알고 이 언어로서 승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감정과 이 몰입감과 그걸로 자기만의 언어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그림을 볼 때에 저건 뭐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술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미술을 기능적 면만 생각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림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라는 강박감이 나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라는 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림 안에 어떤 의미나 의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적인 면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저건 잘 그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추상 점을 찍어 놓거나 막 물감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식적 사고와 이성적인 어떤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예술은 기능성을 가진 장인의 상품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 인간이 사유, 깨달음을 주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유를 가진 그런 부분이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미술에 대해서 오해가 잘 생기지 않고 미술 작품을 잘 감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의 깊이 있는 사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술작품 감상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형상, 형이 뚜렷하면 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형이 뚜렷하면 그림이 나에게 강요를 상의 생각에 강요가 있을 수 있다. 형이 뚜렷하지 않으면 상이 세지고 나만의 이 상이 강해질 수 있으며 감상에서도 그 작가의 의도가 아닌 내 중심적인 의도로 감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댓글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궁금했던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릴게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